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증권통 팟을 하고 기운 한번 쭉 뺐는데도 이 정도 텐션입니다. 자, 어쨌든. 아니, 지금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빨린 거. 힘들어요. 네. 바로 무너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힘이 빠지든 말든 예. 제가 대본을 썼을 때는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네. 참 힘 빠지는 화요일입니다. 이러려고 네. 했었는데 그랬는데,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국내장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살아나나 볼까요? 네. 네,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네, 많이 0.88. 오르네요. 714까지 찍고 있고 그렇죠. 거래소도 조금 따라가는데요. 거래소가 오늘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2494 조금만 더 힘내면은 100단위도 바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히 어떠한 테마들이 어떠한 업종들이 움직이나 보면 이제 테마요? SNS, 네. 또 뭐 자동차, 소부장, 부품 이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뭐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주력이 움직인다기보다 약간 이제 서브들이 약간 움직이는 입김이 있는데 SNS가 왜 올라가나 봤더니 확실히 또 일론 머스크 CEO의 네. 입김이 여기 네.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완벽하게 젠순항 트레이드였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그랬죠. 네, 네. 머스크 트레이드로 복귀하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게 말입니다. 잊혀질 수가 없는 이런 분이세요. 네. 저희는 가리지 않습니다. 네. 종목과 업종과 섹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을 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한테 바로 넘겨주시면 조금 속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3가지 확인해 주시고 종목 패스해 주시고요. 전화도 받습니다. 네, 서울전화 325-8100번으로 종목 남겨주셔도 되니까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오늘 저희 한 1,600명 도전해볼까요? 1,600명? 이제는 네. 미스터 진단에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와. 자랑 좀 한번 하고요. 자, 5,1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니까 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설레발치지 말라고 저희 이종호 전문가님 얘기하시던데 네, 맞아요. 안 돼. 5,000명 안 돼요, 이거. 만 명? 네, 만 명. 10,000명. 네, 10,000명 되면 그때 가서 진짜 모았다가 설레발 한번 치려고요. 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기수님께서는 이건 앵커님, 수경 앵커님, 오늘 수경 앵커님의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합니다. 오늘 저희 건앵커님이 기가 조금 빨리고 오셔가지고 앞에 스튜디오에서 만났는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러고. 네. 중력에 짓눌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네. 힘들다니까 또 옆에 또 이렇게 파트너인 수경 앵커가 제가 좀 힘내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힘을 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뭐 너무 든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네. 이 랭킹쇼 오늘의 랭킹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랭킹 키워드 보여주시죠. 바쁘시네. 요거까지 해왔어요. 다 썼어요, 오늘. 네. 자, 오늘 열심히 써. 구경. 자, 구경이 왜 구경이냐. 네, 감이 안 오는데요? 자, 질문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질문 뭔데요? 보여주세요. 자, 생뚱맞게 돌려봅니다. 자, 네. 한국인한테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SNS. 그러니까 구경이라는 건 저희 아나운서니까 함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이게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SNS라고 하는데 센스 있다, 센스 네, 있다. 오늘 테마 중에서 SNS가 또 강하기 때문에 핫하죠? 네, 찾다 이걸 찾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네. 사용자 수 기준이고 네. 2024년 8월 데이터니까 좀 따끈따끈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제 이걸 네. 보다 보면 내 나이가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이 플랫폼 내가 주로 쓰는 걸 딱 보면은 네. 이게 2위야? 난 이거 쓰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그렇구나. 이렇게 힌트 돼버려. 주세요. 그럼 힌트는 건행이 잘 사용 안 하는 게 1위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다라는 걸. 맞다. 4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젊은 친구들과 한번 엮여보고자 네.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밴드하고 카페가 같이 있네. 네이버가요. 그러니까 네이버 네. 밴드. 네. 이거 또 우리 아버님들 저희 장인어른이 맨날 저 네이버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네이버 카페. 네. 그리고 저는 저건 못 해봤어요. X 저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 트위터였다가 이름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거고. 요거는 제가 하루에 한 몇십 번 들어갑니다. 네. 그래요? 네, 그게 인땡땡. 요즘은 네. 그런 수경 앵커를 좀 네. 건강을 막고자 보니까 네. 도중에 또 안 봐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왜요? 시간이 지나면 걸어놓으면 제한 시간 걸려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몰랐네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딱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제가 봐선 1위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것만 네. 고른 게 아니라 네.
연령대별 네. 그리고 성별별 네.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왔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건 앵커님 좋은 데 다녀오셨나요? 하고 월천님께서 여쭤보시는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좋은 데라뇨. 지금 여태까지 30분 전에 저 지금 계속해서 증권통 파서 소리 지르다 왔는데요. 네. 제가 이건 앵커님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오늘? 왜요? 어제 게시판에 논란이 일어가지고. 어떤 논란이요? 부잣집 막내 앵커다. 어제 이건 산업이 상한가로 확 올라가면서 이거 무슨 관계냐 정말. 자꾸 이거 밝혀달라고 그래가지고 부잣집 아들 맞으세요? 연관 있어요? 이건 산업. 저는 부잣집 아들 아니고 이건 산업 관련도 없고 이건 그런 가구라든지 이런 쪽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없어요? 예. 부잣집도 아니에요? 확실해요? 부잣집이었으면 제가 이런 거 다녔을 때 좀 더 웃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 저 되게 필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생존형 앵커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체크해드리면서. 사실은 네. 이런 거 진짜 접은 지 오래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저를 또 좋게 봐주셔서 좋은데 어쨌든 그건 아니에요. 돈 드릴 거 없고 여러분과 항상 이게 제 능력으로만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보니까 또 이런 분들 계시네요. ABO 아부님께서는 왜 카스는 없어 이러는데 카스는 카카오 스토리의 약자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맥주 생각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올드한 거보다. 네. 올드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이고, 카스는 예. 왜 없어? 카스 있어요. 근데 순위권에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네. 간에 이렇게 종목을 설문조사 43분 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한번 꾹꾹 눌러봐 주시면서 오늘의 내용으로 볼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은 뭐 제일 많이 쓰세요? 딱 드러납니다, 이거 걸리면, 질문하면. 여기에는 내가 쓰는 거는 없는데 저는 카톡만 있어요. 그래요? 하고. 전문가님 죄송한데 그 SNS의 그 개념 자체가 아니 뭐 올려놓고 좋아요 이거 하는 게 SNS예요. 카톡은 그냥 이거는 그냥 채팅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저도 눈팅만 해요. 전문가님 사용은 안 하거든요. 저도 좀 약간 성격이 그 폐쇄적이어가지고. 예전에 예. 페이스북 했었는데 요즘 안 하고요. 저도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페이스북. 네. 네이버 카페도 어디 몇 군데 가입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저랑 비슷하시다. 네. 또 배우기 싫어서 인스타도 안 하고. 근데 인스타는 저도 진짜 배워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해시태그 개념도 모르겠고 네. 이런 태그한다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럼 점점 세상하고 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저는- 알려드릴게요. 시간 나면 인스타그램. 저는 네. 카카오톡을 그냥 SNS로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카톡을 유일한 SNS 네, 플랫폼으로 네. 활용하고 계시는. 저희가 포기할게요. 그러면 카톡을 SNS로 쓰고 계시는 우리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네. 오늘 또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종목은 기운 없으시니까 제가 할게요. 네. 되게 챙겨주네 오늘. 싸날고띠님, 네, 좋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HK 이노웨는 올려주셨고요. 예. 매수가는 36,300원. 수익권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37,000원대 오늘 나오고 있고요. 10% 장기로 보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많이도 내려왔네요. 어느 정도까지 긴 호흡이신가 좀 궁금한데, 의도적인 장기신지, 비의도적인 장기신지 약간 궁금하긴 슬퍼요, 한데, 갑자기. 그래요. 일단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힘을 조금 비축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고, 일단 장기로 가져가기에 적합한 거는 맞는지가 또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거에 대한 판단과 함께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가격대도 한번 체크 도와주세요. 자, 이 HK 이노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컨디션 만드는 회사죠. 컨디션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산 신약 30호로 지금 한참 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KCAB라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요거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KCAB 지금 굉장히 많은 한 30개국 정도 됩니다. 그런 데서 지금 실제로 수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 미국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CAB입니다. 요거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했어요. 아마 임상 결과는 잘 나왔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써요. 미국이라고 그 약효가 달라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 임상 결과는 잘 나왔을 걸로 보고 올해 아마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 뭐 승인 신청 난다라면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핫한 거 요즘 들어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임상 3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임상 3상을 신청을 했고 우리나라예요, 요거는. 1월 초 그러니까 한 지난주 정도인가 그전 저 1월 초 정도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요거를 임상 3상을 신청을 해서 이제 좀 있으면 뭐 3상 승인 권고가 나오겠죠. 승인이 나오면 저 3상을 들어갈 겁니다. 요게 뭐 한 2028년도까지 승인을 완료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리고 일단 이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들,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만 있는 기업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옛날에 뭐 보면 신라젠이나 뭐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신약 개발하다가 이거 하나 삐끗해버리면 거의 막 주가가 저 위에 올라가 있다가 열토막씩 막 이렇게 나는 경우도 생기고 굉장히 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와 줘야 돼요. 자, 근데 이 HK이노엔은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조 500억 살짝 넘는 기업인데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뭐 한 900억 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900억 좀 넘게 나오고 작년에 한 659억이었으니까 상당히 성장도 되게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내년에는 뭐 한 1100억 정도, 1100억 이상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뭐 HK이노엔 같은 경우도 52,000원부터 시작해갖고 수직으로 두들겨 맞았는데요. 지금 있는 자리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전저점 이쪽에서 한참을 기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격 근처예요. 자, 그렇다면 임상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 미국의 FDA 승인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일단 뭐 36,300원에 사셨으면 지금 1,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수익 내고 팔지 마시고요. 미국에 그 FDA 승인 얘기가 있을 때 그때까지 좀 아마 그렇게 아주 길진 않을 겁니다. 올해 안에 얘기가 나올 거고 뭐 어쩌면 빠르면 상반기 안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없고 좀 긴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님 계획하신 대로 좀 차분하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게라는 포인트 멘트 남겨주셨는데요. HK이노엔 첫 종목으로 살펴봤네요. 왜요? 제가 오늘 갖고 온 랭킹 자체가 이렇게 네.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재료가 될지는 몰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카카오 스토리가 없냐 뭐 여러 가지 다음 카페 왜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네. 그거 젊은 친구들 잘 안 해요. 그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조금 연식이 올라갔구나. 저희 담당 PD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아이러브 스쿨 나 때 했는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 오지에서 어떻게 우리 담당 PD님 이게 뭔 소리예요, 아이러브 스쿨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래도 저희 담당 그 옆에 그 다른 네. 서브 PD들께서도 네. 그런 걸 좀 몰라도 좀 팀장이 잘 모르겠는데 좀 아는 척 좀 해주면 좋잖아요. 좀 굉장히 외롭게 지금 혼자서 디렉팅을 하고 있다라는 좀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중에서 가장 연식이 어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지앵커죠? 예지앵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네. 뭐예요? 예지앵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뭐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얼마예요? 팔로워? 많지 않습니다. 너 얼마 벌어?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좀 생각하고 얘기해야지. 참고로 제 팔로워는 138명입니다. 와, 그 중에 저도 한 명 있어요. 138명 중에 한 명. 그렇군요. 하여튼 미미하다.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가다 들리시면 팔로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SNS와 관련해서 순위를 좀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한 종목만 더 가고 5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분 또 익숙한 아이디 울릉도 타코야키 님께서 큐렉소 올려주셨습니다. 목소리 그냥 다운. 지금 계속 신 목소리. 아니,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번 거는. 큐렉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큐렉소. 어떡해요. 네. 아주 멀쩡해요, 저. 24%로 오늘 급등 중에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데요. 날아갈만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자, 오늘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인데 세상에 이걸 작년 여름부터 남들 바캉스 갈 때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어쨌든 수익입니다. 네. 근데 수익을 더 내고 싶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전문가님, 큐렉소 이제 앞자리 8,000원에서 9,000원 바뀌었습니다. 이분 그동안 기다렸던 거 조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축하드리고요. 작년 하반기 여름부터 갖고 계셨다라면 참 잘 하셨네요. 다른 거 갖고 있었으면 깨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지수 자체가 작년 7월 달에 7월 12일 날 코스피가 2,896, 거의 뭐 2,900포인트 찍고 지금 2,50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다라면 종목은 훨씬 더 많이 깨졌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자, 이 큐렉소는 작년에 좀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앞으로도 그 부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올라올 텐데요. 미국 진출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FDA에다가 서류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내고 준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서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대요. 의료용 로봇 쪽에서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되게 많이 못 받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승인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근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지금 로봇 쪽이 이거 산업용만 많이 커질까요? 휴머노이드만 많이 커질까요? 그렇지 않죠. 의료용 로봇들, 수술 로봇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큐렉소는 보시면 재활 로봇들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저 수술하는 로봇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나 해외 쪽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인도 쪽에서는 이 큐렉소 짝퉁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는 그런 실망감으로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여기서 바닥을 보고 12월 달에 바닥 한번 보고 지금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뜨리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좀 더 추가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10,000원 이상 정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적자였어요. 재작년에는 또 영업이익이 흑자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적자 나고 적자 전환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 되게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도 올해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렇다면 바닥 짚고 올라오는 종목 지금 이거를 좀 이렇게 오늘 급등해서 그렇지 그 전에는 상당히 좀 작년에 고생을 시켰으니까 자, 요 종목은 좀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한 10,000원 정도는 한번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 이게 흑자 전환을 하게 되고 해외 쪽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도 지금 수출액이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지금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라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로봇 주식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큐렉소는 지금 오늘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주식들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죠. 올해는 로봇 쪽에 좋은 일 많을 겁니다, 진짜로.
로봇 쪽에 좋은 일 많을 거니까 뭐 이 로봇 쪽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도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일단 10,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선에 걸릴 것 같아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정리를 조금 하시고 싶으시면 10,000원 정도 근처에서 그때는 한번 매도를 했다가 그때도 매도하는 이유가 밑에서 거기는 전 고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 그 자리니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마디 가격이라 그러죠. 0000 이런 가격대. 이 가격은 한번 돌파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또 이렇게 그 아래로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대 정도에서는 팔면 밑에서 다시 잡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 매도를 하면 잘못하면 잡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정리를 하시려면 10,000원 정도 그쯤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큐렉소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올 2025년은 로봇에게 참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큐렉소 말고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참 많잖아요. 그런 종목도 자세하게 담아두셨다가 포인트 딱 나올 때마다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선 목표가 10,000원,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로봇 하면 또 저 이재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미래님께서 대박 나셨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 대박입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20%는 입절하시고 10% 가져가신다고. 역시 말 듣는 대로 된 겁니다. 역시. 전문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내내 10%는 안 팔아도 되는 거죠. 맞나요? 저기 20% 판 것도 조정받는 구간 있으면 다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그 정도예요. 예. 네. 갑자기 표정 너무하네요.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우리 미래님께서는 우리 이재필 전문가 얘기 듣고 또 이거 추가적으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다. 올해는 무조건 로봇이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5위인데요. 한국인한테, 미국인 말고 한국인한테 가장 인기 있는 SNS 5위를 공개합니다. 저거죠. 머스크. 그렇지. 처음에 저게 좀 헷갈렸거든요. 이게 네. 트위터였었죠. 참새 날아다니는 거. 맞아요. 그거 이제 X라는 뭔가 세련된 이름으로 바꿔서 하게 되는데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5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용자 수가. 8월 기준이면은 더 많이 늘어났을 수 있겠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그렇죠. 더 늘 수 있고 굉장히 핫하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 단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건 상당히 핫하다라는 걸로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11월에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네. 그리고서는 되게 많이 늘어났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또 트럼프 당선이 또 워낙 이런 X라든지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 한 해에도 또 엄청나게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투자 힌트가 많이 담긴 X.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요. 5위가 X인 걸 말씀드리고 1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요? 우리 1시 구간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계시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1시 26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크지는 않지만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힘스인데요. 오는 20일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주까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힘스는 오늘 장중에 2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9%대 상승하면서 1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함께 묶어서 볼 텐데요. 바로 아래에는 하나오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6%대 상승하면서 48,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더 아래쪽에는 5위에 위치한 1승까지 3%대 빨간불 켜내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위로 확인해보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의 유리기판 공급을 시사하면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히롭틱스는 특히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분야의 수혜까지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사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장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대 상승하면서 26,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에 위치한 6위 SKC도 3%대 빨간불 켜내면서 1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12위에 위치한 한빌레이저까지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면서 현재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위권 위로 올라와 볼 텐데요. 로봇 관련주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로봇 쪽에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방금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4위에 위치한 클로봇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2,690원까지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에 빼놓을 수 없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2%대 상승하고 있고요. 직전 고점이 25만 6천 원이었는데 다시 한번 25만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7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해서 새로운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출 제한 국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AI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HBM 수요도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반도체 투톱 오늘 장에는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만 4천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위까지 내려와 보면 SK하이닉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0.1% 소폭의 빨간불 켜내면서 19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도 LA 산불 관련주들이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8위에 대원전선 위치하고 있는데요. LA 산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종목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원전선은 전일에 급등이 나와줬던 만큼 오늘 장에는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대 하락하고 있고요. 대원전섭 아래쪽에 위치한 재룡산업 현재 0.78% 하락하면서 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5위에 위치한 세명전기도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5%대 하락하면서 6,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닉스인데요. 일주일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불이 제대로 진화되지 않으면서 대기 오염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 제품이 품절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위닉스는 공기청정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현재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오늘 장에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9위에는 차이 커뮤니케이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SNS가 저희 랭킹쇼 주제이기도 한데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현재 강세를 보이면서 1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조만간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금지될 전망인데요. 중국 당국이 그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2위에는 샤페론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2 비상 파트 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파트 2 임상시험 진행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면 14위에 위치한 삼표시멘트, 오늘 장에 시멘트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8%대까지 올라가면서 3,500원의 장중 고점을 기록했고요. 현재는 4%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3,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 위치한 슈어소프트테크 현재 0.87% 상승하면서 5,8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6,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6,000원을 약간 벗어난 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에 덕산 EPC가 새롭게 순위권에 올리면서 현재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0%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19위에 위치한 하나시스템, 현재 5%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 선인의 취임 이후 조선과 방산업종의 수혜는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2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0위에 위치한 한국첨단소재는 현재 하한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에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까지 양자 컴퓨터 비관론에 가세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11,0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단숨에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고요. 오늘장 반도체 대장주가 쉬어가고 있지만 다음 주에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또 한 번 분기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원인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인 만큼 SK하이닉스도 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그리고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자,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참 머리가 복잡스러운 게 미국에서 네. 계속 줄 세우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 우리가 또 연관성이 있고 또 치였죠. 치이고 있고 네. 또 미국하고도 또 HBM 또 생각하려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을 또 실적도 걱정인데 전 다음 1분기도 참 그게 될까?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선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좀 남았죠. 지금 23일로 예정돼 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앞서서 발표한 삼성전자가 좀 진짜 충격적이었었죠. 전사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뭐 상당히 부진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뭐 한 8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부분들은 한 8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좀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게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를 만들었던 그 범용 반도체 쪽, 요런 쪽에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HBM 쪽이 차지하는 전체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됐었어요. 자, 근데 지금 4분기에는 한 4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전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범용 반도체의 부진을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3분기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한 8조 언저리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3분기는 삼성전자가 훨씬 높았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높았었는데 어쩌면 4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HBM입니다. 그리고 6세대 HBM도 마찬가지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서 뭐 올해 일단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HBM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엔비디아 쪽에 납품되다가 브로드컴에서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라인 하나 좀 어떻게 해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HBM은 못 만들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면 이건 분명히 뭐 실적에도 물론 레거시 반도체 쪽이 조금 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HBM 쪽이 그거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조금 멀긴 멀었죠. 멀긴 멀었지만 SK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영업이익 6조 5천억 나오고 난 다음에
저 주가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그날 양선 쫙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좀 조정받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조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고 향후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기사 보니까 네. 성과급의 자사주 매입 옵션 부여했대요. 하이닉스가 돈을 얼마나 잘 벌었군요. 진짜 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약간 풍파들이, 악재들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괜찮다. 하이닉스. 네. 우리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틀 천하로 끝났던 20만 닉스는 네.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하이닉스. 그래야 가자. 지수도 뿜뿜하니까. 그럼요. 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질문 좀 받아봤고요. 다음은 네.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레모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롯데를 가지고 계시군요. 방산. 네. 매수가는 54,000원밖에 안 되신다. 57,000원이잖아.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을 넉넉히 보고 계세요. 내시 5%시는데 목표가 얼마로 보고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심플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속에 목표가는 얼마신지 레모님께서 네. 일단 앞자리에는 한번 넘겨야 되지 않을까. 저기 네. 있는 네. 저 전고점을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 듭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 남아 있는지요? 네, 현대로템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봐주세요. 자, 이 현대로템은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좀 가장 큰 사업부죠. 철도 관련되는 부분하고 방산 부분입니다. 근데 주가가 반영되기는 방산 쪽이 많이 반영되는 종목이에요. 자,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도 이 폴란드 재작년부터죠. 2022년도부터니까 벌써 2022년이니까 3년 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2022년도부터 그 폴란드 관련해 갖고 뭐 좀 계약건이 팡팡 터지면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이거 지금 이 폴란드 관련해 갖고는 약간의 불확실성도 존재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폴란드 쪽에 지금 2차 계약을 원래 사인을 하기로 돼 있었던 게 작년 12월 달이에요. 자, 뭐 지금 1차 계약은 체결돼 갖고 지금 전차나 자주포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2차 실행 계약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인할 사람이 없어요. 자, 국방부 장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거리가 약간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나라 이 컨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뭐 힘을 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 폴란드에서 우리 못 기다리겠어,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면 뭐 전고점, 그러니까 6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이거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탄핵 관련되는 부분들이 언제 진행이 돼서 또 뭐 다시 복귀를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게 새로 진행이 된다라면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5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안 좋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방산 전체로 좀 좋은 얘기도 하나 말씀드리면 전체 방산 쪽은 저는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폴란드 쪽에 매출이 많이 집중돼 있는 기업 이 현대로템이 대표적입니다. 그쪽은 이런 불확실성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전체 방산 쪽은요. 트럼프가 지금 20일 날 취임을 하죠. 트럼프 1기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국가들한테 야 니들 GDP의 2%는 방위비로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유세하고 막 그럴 때 그때는 트럼프가 처음에 3%를 불렀었어요. 나토 국가 니들 저 GDP의 3%를 방위비로 부담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도 막 했었습니다. 어떤 협박이냐 하면 야 뭐 나토 니들 방위비 3% 부담 안 하면 러시아가 니들 때려도 우린 모른 척 할 거야. 이렇게 막 진짜로 망발에 가까운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대선 조금 진행되면서부터 5%로 또 올렸습니다. 뭐 3% 내겠다는 거는 3% 부담하겠다는 건 이건 도둑이나 하는 짓이야. 5%는 부담해야 돼.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근데 뭐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 트럼프 성향을 볼 때 그 상대방이 수용 못할 정도로 확 지르죠. 일단. 확 질러놓고 야 이건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이걸 좀 깎아줄 테니까 니들은 뭐 해줘?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마 이 방위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5% 불러갖고 방위비를 3%까지 부담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얻을 거 있으면 얻으려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3%라고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방산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요 현대로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폴란드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요거를 현대로템을 다 들고 가지 마시고요. 조금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을 절반 정도 정리를 해서 요거는 LIG 넥스원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천무 다련장 로켓에 들어가는 그 탄두나 유도 미사일이나 요런 것들을 하지만요. 그 외 부분들이 많습니다. 천궁 뭐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 수출이 안 된 거예요. 중동 쪽에만 수출된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주 큰 관련은 없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대로템만 전부 다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한 반쯤 덜어내서 LIG 넥스원하고 이렇게 같이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반 정리하셔갖고 LIG 넥스원으로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시다. 네. 네. 종목까지 하나 탁 던져주셨어요. 야,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한번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또 한번 또 얘기 들어보셔서 수익으로 연결하시면 좋겠네요. 네, 요것만 딱 하고 절반은 뭐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거기 갈 때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친절하시고 뭐. 귀여우신 이재필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이 네. 카톡만 하는 거 빼고는 지금 다 종목으로 완벽하다 완벽하세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카톡도 SNS 내는 게 상태 메시지 하면 돼요. 알겠어요. 끝까지. 자, 우리 젊은 분들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또 알려주시고 하셨습니다. 상태 메시지 하시는 걸로. 자, 어쨌든 우리 이재필 전문가 보내드리고요. 4위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까? 자, 첫 번째는 네. X였어요. 네. 105만 명이 증가했고 네.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 페이스북. 요거 좀 한물 갔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페이스북 한물 갔어. 근데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 게 네. 옆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119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맞죠. 네. 요즘 뜨는 SNS는 아닌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 안 들어간 지 계정은 아직 살아있는데 한 3년 됐나? 네. 저는 페이스북 계정은 그럴 때 쓰죠. 요즘 언제요? 그 로그인 같은 거 회원 가입할 때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쓰기 싫을 때 네. 저런 거 페이스북으로 한 눌러보니 한 번에 들어가지는 약간 그런 거 그런 있잖아요. 걸로 활용하시는구나. 그럴 때나 그럴 수 그나마 있죠. 쓰지 안 그러면 네. 그거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SNS 유행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저는 그런 게 SNS를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본인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제가 그게 조금 약해요. 요즘은 네. 그런 분들이 꽤 많고 맞아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그 선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인스타그램은 팔로우 숫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
중에 보는 팔로워가 많을수록 나는 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도 들어오는 이런 거 관종으로 있잖아요.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관종들이. 그래서 제가 몇 명 가르쳤던 친구들 보게 되면은 이제 네. 그런 분들이 10,000명, 많게는 30,000명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일처럼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부지런해야 돼요. 사진을 무려 700장에서 800장을 하루에 찍어요. 그 그 중에서 중에서 선별하는 한 장인가 두 장을 뽑은 다음에 우와. 다 예쁘게 이렇게 보정해서 딱 올리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홍보 들어오면은 그 집 가가지고 고기 못 먹고 고기 불판에 이렇게 이러고 찍고 있어요. 이렇게 손이 익는다. 고기가 익는 게 아니라. 공짜로 먹는 대신에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네.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요즘은 또 새롭게 돈 버는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관종기 넘치니까 한번 해보셔도 되겠네. 인플루언서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네. 생각보다 네. 이제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 토마토 증권 통해서 여태까지 계속 일하다 보니까 네. 미스터 진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나왔을 때 랭킹쇼 때 나왔을 때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하다. 제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네. 노력한 만큼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스터 진단이 또 건앵커님을 살리셨어. 그쵸? 네,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네, 요거 한번 하고 나셔도 기가 쫙 빨리시죠? 미스터 진단. 네. 여러 가지. 네, 어쨌든 기가 꼭 빨리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력을 길러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요, 사회 공개했으니까요. 두 번째 우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우리 김영일 전문가는 의외로 인스타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왜 그렇게 물어봐요? 네, 저도 인스타는 그냥 눈팅만 하고 별로 눈팅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인스타 말고? 저희보다 훨씬 젊으시잖아요, 우리 김영희 전문가님. 그쵸? 젊다고. 자주 하는 거 그냥 운동? 운동, 네, 좋습니다. 기승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안 물어보는 운동 걸로. 앱을 훨씬 많이 들어가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가 네. 되겠습니다. 자, 운동은 운동이고, 종목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럴까요? 네. 배고픈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이거 저도 궁금한 종목인데 네. 대주전자 재료가 이거 어떻게 올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네, 93,400원에 와 급하게 올라갑니다. 오늘 아주 길게 쭉쭉쭉 네,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아름답습니다. 얼마에 사셨을까요? 하마님, 배고픈 하마님. 배가 많이 부르신 상태예요. 어쨌든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비중이 이럴 때 한 3, 40 있어야 되는데, 그죠? 비중은 10%인데 아쉽네요. 83,100원이고 네. 이게 더 놀라운 질문이 단기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하시려고. 이거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당기시면 완전 선수신 것 같아요. 네, 수익도 이미 많이 났는데 단기로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슈팅 가능한지 오늘 무섭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세 그렇죠. 어디까지 보세요, 전문가님은? 네, 일단은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또 약간의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테슬라가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이제 신형 모델 Y에 이제 또 공급사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형 양극재가 탑재가 되고 응급재의 공급사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NF가 그다음에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실리콘 응급재 공급을 맡는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2차 전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익성이 뛰어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실질적인 수주권들을 따내오는 게 중요한 건데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모델 Y는 이제 2월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3월부터 이제 또 인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시장이 주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후장에 지금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또 지수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저는 단기 전략을 또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현재가 부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길게 봤을 때 현재 약 95,000원 구간에서 10만 원 구간까지 해서 일단은 1차 저항 구간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 구간으로 봤을 때 10만 5천 원, 11만 원 구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물 구간이 좀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지금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되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1차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오늘 들어가는 수급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줘야 제대로 또 우리가 그 이상의 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좀 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오늘 물량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앞선 매물 구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급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구간을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더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올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슬슬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는지 보면서 소화해주면 2차 목표가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고 마찬가지로 정리할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뭐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또 어느 정도 이 새로운 음극재 납품에 대한 테슬라 납품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또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또 내일 CPI 발표가 있잖아요. CPI 발표가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약간은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또 워낙에 미국장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금리 동결 계속해서 올해는 이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적극적인 매매 혹은 이제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CPI 발표 이전까지는 저는 맞춰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 결과 발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방향성이 좀 나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확실하게 좀 정해놓고서 그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가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니까 가격대 잘 적어 놓으시고요. 저희 코끼리님께서 대주전자 째려봐야겠다 했는데 와우 하셨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이거 좀 봐야겠어요. 2차 전지도 왜 이렇게 날라가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10% 넘게 급등하고 에코프로가 언제 또 이렇게 길게 장대양 보였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3% 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이것 때문에 올라가네. 지금 뭐 가격 제한폭 상승 예고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이 쏠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왜 오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와, 무려 에코프로 BM이 10% 저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지수가 같이 가겠죠. 네. 야,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모두 다 가고 신소재에다가 네. 포스코 퓨처엠까지 지금 2차 전지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해볼게요. 시간을 조금 좀 드리고 우리 김영희 전문가들 이번 종목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해사랑님께서 올려주신 셀리드인데요. 셀리드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나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6,370원인데요. 사신 가격이 지금 5,680원입니다. 손해를 좀 보고 있고 10%의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 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길게는 안 보시네요.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해사랑님의 셀리드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코로나 백신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에 이제 또 뭐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면서 셀리드도 약간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언제 들어갔는지가 조금 이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은 뭐 일전에 들어가 계셨는데 뭐 물려 있었던 건지. 저는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제 진단키트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에 뭐 독감 바이러스, 뭐 그다음에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중국이나 인도에서 뭐 호흡기 바이러스 또 다시 유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진단키트 쪽은 확실하게 좀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아주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바라본다라고 해도 현재 보게 되면 움직임 자체가 완전하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수익권을 바라보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도 코로나 쪽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코로나 쪽은 진단키트 쪽에만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부근 가격대가 약 한 6,0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 정도거든요. 그러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요거는 그냥
정리해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60일선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 정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이 5,3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이 약한 매수가 부근에서 6,5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범위 이렇게 딱 형성을 해 놓으시고 이탈 시의 정리 그리고 반등 시에 만약에 매수가 이상 혹은 근처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추가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잠시간은 개별주 종목 장세가 좀 많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현재 시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없는 종목,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정리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셀리드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는 게 조금 더 아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가기보다는 정리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고요. 중요한 기준점은 60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니까 이 내용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게시판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다 보니까 2차 전지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시총 분들. 상위 종목들이 동시에 다 올라가고 있고, 네.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이제 좀 있으면 조금씩 그 뉴스 보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IRA 폐지 검토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저희 게시판에서도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뉴스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건가 뭔가 이것도 좀 궁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느꼈던 건 IRA 안 좋은 보조금이 만약에 네. 안 나오면 지금 네. 2차 전지 관련된 뭐 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보조금 없이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의 재료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왜 이럴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 아닐까요? 진짜 그러니까 공식대로 안 가요. 맞아. 뭐가 네. 되면은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여기서 헷갈린다 이거죠. 네, 정말 아리까리한 오늘 시장입니다만은 조금 네. 더 보면서 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사이즈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끈뜨끈한 종목이죠. 한국첨단소재. 매수 문의 드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좋네요. 네, 오늘 밤 미국장에서 양자 반등 예상하고 한번 베팅해 보려고요 하셨는데 돗자리 까셨나 보다. 간밤에는 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저커버그 CEO가 네. 저거 양자 컴퓨팅 잘 안 돼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10년밖에 얘기 안 했더만요. 10년.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젠스랑은 막 20년, 30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거 받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단기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도 양자 설명 저희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랑 같이 하는 코너에서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첨단 소재입니다. 요거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조금 리스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에서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이 차오를 때 트레이딩을 해주고 기대감이 죽었을 때에는 쳐다보면 안 되는 그런 종목군인 겁니다.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순식간에 이제 거의 10배가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애초에 이제 1,500원 정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첨단 소재가 그렇게 돈을 또 잘 버는 기업이 아니죠. 계속해서 또 적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 또한 10억, 20억 적자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하게 이제 테마단에 형성이 된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게 되면 한국첨단 소재가 유상증자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추가 상장을 하죠. 약 1,000만 주 정도, 1,200원짜리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많이 높습니다.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되고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다시 가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트럼프 정부도 시작이 되고 AI 쪽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가기는 갈 겁니다. 다시 가기는 갈 건데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명확하게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 그림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이미 모든 물량들을 다 뱉어내버리고 힘이 빠져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반등을 예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양자 컴퓨터가 이러한 종목이 있고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지금 조정 아직까지 덜 나왔으니까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몇 개월 뒤에 혹은 뭐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이러한 이제 강력하게 물량이 들어가고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차익 실현 나오고 시장에서 힘이 완전히 죽어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보시면 안 되는 종목군입니다. 지금은 양자 컴퓨터보다는 다가오는 이제 또 트럼프 취임식 임기 시작일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새롭게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깔끔하다. 심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종목들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랭킹도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SNS 관련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4위까지 공개가 돼 있고 한번 3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은요? 뭐죠? 네이버 카페 많이 활용하죠. 카페. 저는 봐요. 네이버 카페. 어떤 거 주로 찾아봐요? 저런 걸로. 저는 뭐 되게 다양해요. 제가 궁금한 거. 먹을 거? 네이버 맛집 이런 거? 블로그. 그거는 블로그 많이 봐. 네. 카페에는 어떤 특정 관심 분야가 있어야 돼가지고 뭐 육아도 많이 보고 뭐 이것저것 봅니다. 어쨌든 블로그도 저는 많이 보고 그래요. 맛집은 블로그. 저는 교육. 예를 들면 이제 애가 이제 6살이니까 8살 되면 이제 초등학교 가잖아요. 네. 어느 초등학교를 가야 되나? 와, 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인물 통틀어서 교육열 최고. 와, 무서워. 이분 너무 무서워. 아니, 그렇다고 뭐 애를 무슨 뭐 대치동에 보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음에 뭐 다음 스텝이 되게 궁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제가 진짜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건행이 애가 어리잖아요. 6살. 근데 본인이 먼저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애를 길라잡이 하시겠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이 아저씨 진짜 무섭다. 대단하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시절이 됐을 때 아이가 수능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갈 때부터 저는 수능을 볼 거예요. 열성파파.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고3이 됐을 때 저는 6년 차가 되는 육수를 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하세요. 그래서 수능 트렌드를 다 알려주고 이끌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걱정됩니다. 건행 체력도 약간데 무슨 6년 동안. 공부 못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카페 많이 보시죠. 뭐 이런저런 생활에 많은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꿀팁 얻기 위해서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는군요. 네이버 카페.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카페가 3위가 되겠고요. 2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또 2차 전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의 그런 종목들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검색 많이 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검색하지 않을까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거 알려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네, 1시간 구간 지나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당연히 순위권에 올라오고 있고요. 다양한 테마주들 또 시장의 관심을 급격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 어떤 종목들이 급격히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1등과 2등이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독감 감염이 가파르게 늘면서 진단키트의 부족 현상이 현실화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젠텍이 현재 14%대 급등이 나오면서 9,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도 3%대 강세를 보이면서 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큐렉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 궤도에 다시 진입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를 늘리면서 지난해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이었던 수출 감소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000원 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약간 벗어난 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바로 2차 전지주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8%대 급등하면서 12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0위에 위치한 대주전자재료 17%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9만 5천 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 20위에 위치한 에코프로도 5%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6만 4천 원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 호조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촉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강세 지킬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IMBC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서 사실상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지 비상계엄 사태로 주목받았던 미디어주가 오늘장에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IMBC는 비상계엄 사태 때 지난 10일에 5,340원의 장중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장에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9%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IMBC뿐만 아니라 YTN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순위권에서 잠깐 빠져 있었지만 IMBC와 YTN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일 현대힘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오늘장 꾸준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데요. 현대힘스 현재 9%대 상승하면서 1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6%대 빨간불 켜내면서 48,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덕신 EP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LA 산불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현재 3%대 상승하면서 2,000원 선에 다가서고 있고요. 장중에는 2,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위닉스까지 LA 산불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합권에서 오늘장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1시간 사이에 시장의 관심에서는 다소 소외된 채 순위권에서는 빠져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는 SG글로벌이 1시간 사이에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려 5거래일 만에 오늘장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3,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는 피롭틱스입니다.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위는 차이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론 머스크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관련주들이 틱톡 소식에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이커뮤니케이션 현재도 10%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13,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는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0.25%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12,000원 선 약간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16위에 위치한 KH바텍입니다. KH바텍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부품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7%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만원 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6%대 상승하면서 9,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 상승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18위에는 오스테오닉이 새롭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10종이 한꺼번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실적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FDA 승인은 단순히 미국 진출이 아니라 초대형 매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20% 넘게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8%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위에 위치한 슈어소프트테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5,78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고요. 질문 드려볼 텐데요. 국내 조선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글쎄요, 추가 매수 용자들이 계실까 싶은 생각도 높잖아요, 들고. 가격대가 다. 맞아요. 네. 지금 근데 일단 오후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흐름들을 보면은 역대 최고가 뭐 오늘 신고가 줄줄이 납니다만은 윗꼬리를 조금 달거나 약세로 전환된 게 조금 눈에 띄네요. 기자재 쪽이 약세 전환돼서요. 성강밴드 태광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HD 현대중공업도 살짝 밑으로 흘러내린다. 지금 파란불로 바뀌었고요. 하나엔진도 윗꼬리 달고 있고 오션이 오늘 뭐 굉장히 파이팅이 넘쳤는데 오후 들어오니까 약간 기세가 약해지는 모습이 어제랑 살짝 좀 비슷하게 음모들이 슬슬 나오나 봐요. 네. 어려워요. 조선주. 그렇습니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도와주세요. 조선주 저랑 하시는 코너에서도 코멘트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제가 이제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올라올 종목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은 또 막혀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고점으로 좀 너무 치고 갔었던 종목군들은 슬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요걸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갈 수밖에 없던 것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원래는 또 이제 뭐 트럼프 머스크 이야기 나오기 이전에도 워낙에 뭐 실적을 받고서 이제 또 올라갔었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워낙에 또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조선을 할 능력이 되니까 배를 만들어낼 능력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군함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현재 그럴 능력이 되지 않죠. 그런데 뭐 중국에다가 배를 또 주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적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조선에 대한 부분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뭐 군함에 대한 또 이제 뭐 수주 소식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업황은 당분간 계속해서 뭐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하나오션이나 혹은 이제 뭐 일승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군들은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이 슬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눌릴 때 사면은 쉽게 수익을 주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오션이나 일승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가고 있는데 현대미포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61선 근처 구간에서 또 사모으게 되면은 또 순식간에 수익을 주는 종목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종목을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이제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슬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준비를 해야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조금 쉽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민되시는 질문을 오늘 예진커가 딱 날려줬어요. 역시 네. 잘 던져요. 맞아요. 오늘 예리한 질문 던지고 가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 명쾌한 대답까지 들어봤네요. 조선주. 네. 항상 뭐 조선주는 계속 좋다고는 하는데 좋은 거 다 알아요. 업황 좋은지. 근데 너무 높으니까 이걸 따라가기도 좀 애매하고 갖고 있어도 이거 팔아야 되나? 더 갈라나?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이런 네. 고민들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러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네. ENF 테크놀로지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반도체 쪽, 그러니까 패키징 쪽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높을 때 사신 거죠. 와, 너무 높다. 네. 오늘 좀 회복이 나왔지만 앞자리가 두어 번 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네. 비중은 5%이시고요. 자, 보시면 오늘도 산꼭대기에 거의 올라가서 사버리시고 네. 소리치고 내려와 버린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 올라오는 추세가 우리 또 우리 아티스트 러버님이 워낙에 쭉 계속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전문가님, ENF 테크놀로지 이제 조금 바닥을 잡고 위로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특수 화학 제품, 반도체에 들어가는 또 특수 화학 제품을 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그나마 좋았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타이탄 식가객을 개발을 해서 또 이제 HBM 관련해서 또 이제 수주를 따내온 그러한 이제 또 이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HBM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다만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레거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한동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업황 자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HBM과 고성능 반도체를 제외하고 레거시 쪽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간이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부터 한 작년 중순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를 포함을 해서 반도체 레거시 쪽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에 CES 그러면서 이제 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끌고 가는 움직임들이 CES를 포함을 해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또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반등세가 좀 명확하게 잘 나와준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반등세가 나왔지만 딱 맞고 떨어진 구간을 보게 되면 지금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 워낙에 또 앞선 구간 매물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죠. 매물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CES 범위에 맞추어서 구간에 맞추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반등이 나왔지만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요 구간부터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윗꼬리 그리고 음봉해서 차익 실현 다 나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횡보세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한번 오래 걸렸다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시되 1차 목표가를 바로 매수가까지 보기보다는 추가 매수 구간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22,000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다시 한번 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지지 구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구간이 생겨날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다시 고개를 틀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수급이 명확하게 강력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22,000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일단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1차적인 반등 이후에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 모아서 반등 나오는 구간까지 몇 개월은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간에 좀 회복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러버님께서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ENF 테크놀로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무슨 질문을 던져도 너무 차분하게 별일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해주시니까 또 그쵸.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이렇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막종될 것 같은데 기아 빨리 가볼까요? 네. 네, 셀린디오님께서 남겨주신 기아가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106,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제가 빵이네요.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본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네요. 네. 7개월 만이시라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전을 넘어서 찔끔 수익 중이신데 이거 파시면 안 되잖아요. 팔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얼마나 애증을 느끼셨으면 벌써 팔 생각하실까요? 본전이 왔는데 그러게 말해요. 현비디아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현비디아. 가나 싶었는데 막 그다지 탄력은 없어요. 전문가님. 기아가 어떻게 이렇게 무겁나? 기아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쨌든 실경 기다린 거에 비해서 너무 네. 지금 챙기시는 게 없거든요. 더 기다렸다가 파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답답하시면 그냥 요거 패스 조금 해버리시는 게 나을까요? 어떤 쪽 의견이세요? 네, 일단 뭐 사실 이제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주가 탄력은 사실 너무 아쉽죠. 이 정도 실적이면 사실 더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뭐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이제 탄력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뭐 수출 실적이 계속해서 뭐
기대치를 좀 초과하는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그동안에는 또 이제 탄력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도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제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지금 딱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저가 부근은 잘 소화를 해주면서 그래도 추세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끌어올려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 이 구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잖아요. 윗꼬리를 그리는 이유 자체가 이제 현재 구간부터 11만 원 구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저항 구간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밀어 올려주고 소화를 해줘야 또 신고가 뭐 11만 5천 원까지 1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좀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CPI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이고 최근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원래 금리 인하 3번 예상됐었는데 금리 인하 2번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금리 동결한다. 심지어는 금리 인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워낙에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또 임기 시작이 되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제 내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마침 시장 같은 경우에도 딱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 나오기 딱 좋은 위치잖아요. 현재 구간 계속해서 못 들었었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만약에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시장의 위치인 거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 저항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제 오랜만에 수익권이 전환이 되셨지만 현재 구간을 만약에 강하게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오히려 저는 재매수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저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에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눌린다라고 하면은 재매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 기술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더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눌리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굳이 뭐 눌리는 구간을 또 손실권에 다시 한번 맞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 1차 매물 구간을 확실하게 좀 강력하게 소화해 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못 간다. 계속해서 소화를 해주지 못하고 요 구간에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리했다가 저는 눌릴 때 재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바닥권을 확보를 또 하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인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모아나가면 또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돌파를 해주는지 돌파해주면은 뭐 11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눌리는 구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비중을 들고 얼마나 이 반년 넘게 속을 끓이셨을까 싶은데, 네, 명확하게 목표가 받으셨잖아요. 네, 낌새를 조금 보시고, 네, 11만 원 이상까지 한번 가능성 체킹해보시면은, 그래도 뭐, 끝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게, 그렇죠. 네, 이별을 하실 수 나고. 있지 않을까. 네, 기아 좋은 결과 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 차분하고 친절한 김영일 전문가와 빠이빠이 한번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랭킹쇼 1, 2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쟁쟁하게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저게 진짜 세대를 딱 나눠버립니다. 자, 벌써 왜 나눠진지 아시겠지만 네. 1, 2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한테 인기 있는 SNS 보여주시죠. 네. 오늘 1위는 쉬울 것 같은데요. 아, 요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스타그램 저 전년 대비해서 333만 명이 더 저걸 하고 있습니다. 우와. 거기에다 네이버 밴드가 36만 명 준대. 빠졌네요. 나이대로 보면은 네이버 밴드는 40대 이상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요? 등산 모임. 나 안 하는데? 저는 안 하는데? 저도 40대 아닌가 보다. 우리 수경이 거는 이제 30대고. 맞아, 그런가 보다. 어쨌든 네. 네이버 밴드부터 내가 좀 많이 쓰고 있다. 내가 이제 조금 사회 중반대에 올라왔구나. 중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걸 또 많이 하는 추세로 현재 이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올해 한번 도전해볼까 싶다, 인스타그램. 눈팅만 하지 말고. 그렇죠. 인플루언서 도전. 네, 한번 이미 해볼까요? 많이 봤기 때문에 잘할 거야. 아마. 한번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습니까? 아, 그나저나 오늘 변동성 때문에 조금 어지럽기는 합니다. 2차 전지의 머선 일이고, 아, 내안의 그러게요. 소리가 정말 절로 나오는 코스닥이 이렇게 뻥 뚫릴까요? 네, 1.3%까지 슈팅이 나오고 있고, 거래소는 조금 미진하긴 한데, 그래도 빨간불 들어오는 거에 좀 만족하면서 선물 지수가 좀 아깝긴 한데, 아쉽긴 한데, 어쨌든, 코스닥의 슈팅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마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